첫 번째. 자, 집합과 원소다. 간략하게 합시다. 얘는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 되게 쉽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일단 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어떠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것들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요? 명확한 기준이 돼야 되겠죠.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요. 키 큰 사람들의 모임은 물론 난 여집합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180 이상이든 뭐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단순한 표현은 이거죠. A라고 얘기하는 소문자가 이 원소겠지. 이제 이 원소가 집합, 대문자에 속한다 라고 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집합의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책에 거의 다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 원소 나열법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집합 A가 이러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까발려진 거지,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조건 제시법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어떤 거로 X반은 뭐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은 뭐라고 할까요?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할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실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오히려 뭐가 더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냐면 이 구조예요, 구조. 이 구조는 이 여기에 있는 놈, 얘를 뭐라고 하냐? 이게 B의 원소예요. 그럼 이 놈이라고 하는 게 그냥 X만 가지고 표현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얘는 X 더하기 Y가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혹은 X 제곱이 될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Y, I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조건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X, Y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우리 여기에 또 많이 주목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어떤 게 지금 원소가 된 거지? 순서쌍이라고 하는 게 원소가 된 거죠. 순서쌍이 원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얘는 그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X, Y는 실수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별건 없습니다. 요 부분 사실은. 얘는 당연히 원소가 갖는 원소의 조건이 되겠죠. 혹은 어떠한 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전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되도록이면 우리는 조건 제시법은 뭔가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네들에서 나온 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5번이 되겠네요. 네. 5번의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합 A는 Y라고 하는 걸 원소로 갖더래. 근데 그 Y는 3x-2라고 하고, 그리고 게다가 X는 어떻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자 라고 하는데, 계산은 뭐 그닥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Y라고 하는 게 3x-2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8 곱하기 3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더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값이 최소값이 나오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값은, 오른쪽 값은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노가다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다 라고 합니다. 별거 없어.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유한 집합이다 라고 부른다, 이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요. B라고 하는 거죠. X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요게 X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무한 집합으로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의 부분 집합 X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X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A보다는 작겠죠.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표현 양식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얘네들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좀 다뤄볼 거예요. 10번 문제인데 보고, 그러니까 얼 필요가 없어요. 쫄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서 A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두 개를 원소로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원소지. 그러니까 얘가 원소의 입장에서는 A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집합이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자, 이놈 역시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요거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됐으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원소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겠어요? 요 놈은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부분 집합, 일부분으로. 그러면 중괄호를 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문제를 좀 풉시다. 이거는 좀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11번의 문제도 볼게요. 11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그랬습니다. A하고 B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말을 끝까지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구나. 그러면 A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4,2A고 B라고 하는 거는 3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자, A가 B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말은 돼요. 그죠? 왜? A의 원소를 다 세보니까 다 뭐 얘가 1번, 2번 해가지고 얘에서 해보니까 얘는 2개고 3개가 선택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요것도 일종의 습관인데 나중에 연산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경우가 있겠어요? 첫 번째, A가 4일 수 있겠죠. 이제 A가 예를 들어서 4예요. 그러면 집합 A가 뭐가 됐어? 4,8이 나왔어요. B를 볼까요?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4래네요. 그쵸? 근데 3도 있네요. 그럼 뭐예요? B가 8이겠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B가 얼마다? 8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B가 4더라 라고도 해봅시다. B가 4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B는 알 수가 있겠죠. 사실, 그치?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할 때는 다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4고 2A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A고 4고 3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A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A여도 되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되는 게 뭐 있어요? A가 얘가 이렇게 되려면 A가 0이 돼야 되죠. 근데 A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2A가 4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2A가 4일 수도 있겠죠. 그 A가 얼마예요? 2겠죠. 그쵸? 그럼 확인해봐요. 얘가 만약에 4가 됐어요. 얘가 4가 됐으면 왜 말이 안 되냐면, 자, 얘가 4가 되면 A는 2가 되죠. 그 여기는 이제 4밖에 없네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2, 4, 3이다. 그래서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A, B가 아니라고 했네요. 이건 안 되네요. 아예 문제에서 아예 꺾었네요. 그러면 또 A가 3인 경우 2A가 3인 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실제 문제는 이렇게만 나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얘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되는 놈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니 혹은 최대니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여러 개를 다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연수라고 하는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경우에 수는 알아서 계산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되게 신기하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2번 마저 합니다. 심리에서 시험 잘 보시고 시원아 봐야 돼. 보고 있어? 네. 보고 있길 바랍니다. 자, 12번의 문제 A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랑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b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바꿔봅시다. 그거를 풀면 될 테니까 그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고 3보다 작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자 c는 어떻게 될까요? x가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표현이 가능하죠. 정수니까 개수를 셀 수 있겠지? 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정수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2 나오게 되겠죠. 소원이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재밌는 걸 봅시다. A, B, C 중 제일 큰 놈은 뭐니, 은혁아? 3. 아니요. A, B, C 중 제일 큰 건 뭐니? 큰 집합은? 몰라요? 큰 포함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 B. B가 제일 크죠. 맞나? 있어요. 내가 참 말을 못하니까. 그쵸? 얘가 제일 크죠? B가 제일 크죠? 이걸 길게 썼다고 해서 얘가 제일 큰 게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가 될 테고, 얘가 되는 이런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치? 자, 이번에는 되게 간략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건데 물론 배웠지만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A가 B에 속할 때는 이렇게 쓰죠. A이고 B가 A에 속한다고 봅시다. 좀 딴 데 보면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A하고 B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놈이 있다고 봐요. 얘가 있는데, 얘를 포함하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얘를. 얘를 포함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나도 이런 거야. 이렇게 포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러면 포함한 거예요. 그럼 서로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동호가 붙은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게 3명도 돼요. 자, 3명을 해볼까요? 3명을, 되게 이상해지긴 합니다만, 3명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막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여기 있는 애가, 쟤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얘를 따내고. 근데 여기 있는 어떤 애가, 얘를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A라고 얘기하는 게 B에 얹혀져요. 그리고 B는 C에 속해요. 근데 C는 A에 속해요. 그러면 A, B, C가 전부 다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걸 제가 유치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8이 그러니까 개방된 8이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둘이서 8을 안 남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셋이서 8 안 남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8이 안 나면 서로 같은 것, 상등이라고도 표현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건이라고 한번 배울 텐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또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얘네들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한번 볼게요. 부분집합의 개수. 되게 쉽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먼저 해볼게요. 부분 집합의 개수다 라고 합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 내용이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집합에 A가 있어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겠지. 얘네가 그 집합 안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B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두 가지가 되겠죠. 얘도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게 4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3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 부분 집합 뭘 쓰는 거예요? 진 부분 집합은 이렇게 할게요. 2에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자신이에요. 자신은 뭐야?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왜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고 얘가 자기 자신이 빠진 걔네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개수만 물어보긴 하죠. 자, 그러면은 서로 같은 집합과 여기에서 문제 정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요. 자, 14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A라고 얘기하는 것은 A 플러스 B 4A 마이너스 B 8은 8 이렇게 되어 있고 B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A, B 4, 6이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 A가 B에 속한답니다. 자, A가 B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작다라는 얘기죠. 그렇잖아. 작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데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MP 그러니까 집합 원소의 개수를 세보니까 집합 A의 개수보다 집합 A가 얘보다 커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까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결국에 B도 A에 속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요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NA, MD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일단 A랑 B랑 같을 거다라고 하는 건 알았어요. A, B가 서로 같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아서 우리가 해서 건져내 먹은 게 A, B가 8이다라는 거. 그쵸? 그럼 A, B가 8일 때는 이제 뭐를 해야 돼? 얘는 여기까지 돼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서로 같은 거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이제? 이럴 때는 A 플러스 B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 4고 또
4a-b라고 얘기하는 게 6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조건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여기까지 해가죠? 가요 안 가요? 가죠? 오케이. 자, 그런데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연립을 해보면 얼마야 이게 지금? 5a는 10이다 라고 하니까 a는 2가 되고 b가 얼마니? b도 2더라 라고 나왔죠. 자, 여기까지 해가요? 이 조건에서 봤을 때 맞잖아.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야 되겠어요? a 플러스 b가 6이고4a 마이너스 b가 얼마인 경우? 4인 경우로 택해봐야겠죠. 그치? 그러면 얘일 때 어차피 얘는 a 값은 똑같이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b가 얼마예요? 4가 되죠. 그래서 요 경우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한 문제도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16번. 16번. 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는 1, 3, 5, 7, 9라는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놈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1, 3은 반드시 가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x, a까지 되는 놈을 이야기를 하더라 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거예요? 요거는 어찌 보면 x는 반드시 3을 원소로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5에서 2개 원소를 낸 겁니다. 그래서 8개가 돼야 될 거죠. 즉,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몇 번을 볼 거냐면 18번 문제를 봅시다. 자, 18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n은 이 이상의 자연수다. 자, 그런데 A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놈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 4, 6 전부 다 짝수만 존재를 하는 이러한 부분집합 중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2는 포함하고 하지만 2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전체가 몇 개 있어? n개가 있겠죠. 그럼 얘는 2에 n에서 2개를 뺐어야 되고 요게 32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n은 7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따라서 A라고 얘기를 하는 놈은 어떻게 돼요? 2, 4, 6, 8, 10, 12, 14까지에 이르는 7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아이가 되겠고 얘네들의 총합을 구하시면 되겠죠. 왜? 빨리 얘기해. 그래서 2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얘는 2 이상이니까. 얘는 2 이상은 그럼 4가 에? 4는 안 되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아니요, 상관없어요. n이 2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다 하고서 아니,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치 A라고 얘기를 하는 놈은 집합 원소가 이 형태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가 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2n일 거일 뿐이에요. 이때 n이 그건 같은 거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는 이거보다 지금까지 본 문제들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올라갔다
라고 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몇 번째 문제냐면 개념 2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고난도 문제죠. 결국 고난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봐야 될 거는 S가 Z를 원소로 갖고 있대요. 그런데 Z의 제곱 마이너스 2Z가 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Z는 복소수인 것 같아요. 네, Z는 Z반은 Z의 컬레 복소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소수의 문제에서 많이 이 문제를 다뤄봤어요. 무엇을 이용을 해야 되느냐? 얘는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실수이다, 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접근을 한다? 이거는 Z의 제곱 마이너스 2Z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Z바의 제곱 마이너스 2Z 바우소를 어떻다? 같은 값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이 2배의 Z 마이너스 Z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절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약분하지 말고 풀어라 라는 거예요. 약분하지 말고 풀어라. 자, 그래야 가지수가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얘가 Z 마이너스 Z가 Z 더하기 Z가 마이너스 2가 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첫 번째 어느 경우가 있겠어? 첫 번째 Z하고 Z가 서로 같아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Z는 실수이다. 그러니까 Z가 실수인 조건이 하나가 있겠지. 그치? 이해가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두 번째는 Z 더하기 Z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이 얘가 2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때는 어때요? Z는 1 플러스 BI의 형태여야 되겠죠. 그렇지? 1 플러스 BI, 1 마이너스 BI 해야지 2가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뭐예요? Z가 속하면 Z바가 속한다. 맞네요? 그쵸? 기억 맞는 얘기지? 맞잖아? 얘가 실수면 Z바는 실수다가 됐잖아요. 왜냐면 Z 실수일 때 되죠?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니은에서 보시면은, 니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니은에서 Z가 S에 속한답니다. 그러면 이 Z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S에 속합니까? 얘는 될지 몰라요. 실수일 때는. 근데 요거일 때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Z가 1 플러스 3i야. 얘는 되죠? 그쵸? 요거를 성립을 하는데 이 Z는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6i예요. 그럼 이 어느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지?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게 되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디귿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 Z도 된대요. Z도 되는데, 그리고 Z2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Z1이랑 Z2를 두 개를 곱했던 것도 이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안 되죠. 왜요? 얘에다가 2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1 플러스 3i 집어넣으면 니은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빨리 합시다.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우를 따라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5는 A의 원소라고 합니다. 나에서는 A가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인데 그러면 1-A분의 1도 A의 원소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and A의 무슨 값을 최소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조건에 맞는 걸 최소한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되면 반드시 원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소를 찾자. 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소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라고 하는 거겠죠. 5 알려줬잖아요. 그치? 그 5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5 집어넣고 마구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어 봅시다. 4분의 5가 되니까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5분의 4를 집어넣읍시다. 5분의 4를 집어넣으니까 또 얼마예요? 얘가 지금? 얘가? 얼마라는 거야? 5분의 4를 집으면 5분 마이너스 5네. 5? 5네요?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치? 여기다 5분의 4 집어넣으면 됐잖아. 그러면 얘는 최소 원소는 얘네들이 나오게 되겠죠. A. 이게 어떤 거예요? 반드시 얘네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소값을 구하는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밖에 붙지 않는 거고요. 자, 그리고 몇 번을 보셔야 되느냐면, 요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에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1, 2, 3에서 50까지 나오는데, 여기 있는 X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것을 자, 구해라.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 그러니까 얘가 부분집합을 만들겠지? 근데 여기 있는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뭐인 것을 찾아라? 최대인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도, 그러니까 X의 두 원소의 합이 뭐가 될 수 없다? 얘가 어떤 놈이? 7의 배수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나머지 정리가 되게 흡사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모든 정수 또는 자연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수나 또는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7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7K 플러스 1, 7K 플러스 2, 7K 플러스 3, 7K 플러스 4, 7K 플러스 5, 7K 플러스 6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개수를 따져봅시다. 개수를 따져보면 여기는 7개가 있겠죠. 그치? 1 된다. 7, 14, 21, 그래서 49까지 있는 7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 K가 들어선 게 0, 1, 2, 3, 4, 5, 6, 7까지 돼요. 자, 맞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얘는 8개입니다. 얘는 어떨까요? 0, 1, 2, 3, 4, 5, 6까지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7개입니다. 이 이하 모두 다 7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걸 하나 뽑았는데 여기서는 2개 이상 뽑으면 안 되죠? 하나밖에 못 뽑지? 이해 가요? 자, 얘네들에서 2개를 뽑으면 지들끼리 더하면 7의 배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며. 이해 안 가? 말이 좀 어렵죠? 자, 7의 배수를 꺼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7의 배수가 2개 있어. 근데 7의 배수끼리 더하면 7의 배수가 나오니까 얘는 선택을 못 하잖아. 얘는 한 개밖에 못 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얘를 선택했다고 봅시다. 얘를 선택했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얘네랑 아무리 더해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얘가 얘랑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얘도 집어넣을 수 있죠. 이해가세요? 얘도 집어넣을 수 있죠? 근데 얘는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얘도 들어가도 되죠. 얘는 얘만 들어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치? 그 중에서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얘 들어갔고요. 요것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얘 들어가도 되죠. 얘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자, 지금 주황색 같은 경우에서는 8, 7, 7이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7, 7, 7이니까 어느 게 더 많아? 주황색이 훨씬 더 많죠, 개수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한 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한 개가 나오고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이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만약에 3 했어. 그럼 3 대신 4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네, 얘네 둘만 안 돌치면 돼요. 그리고 요거 집어넣을 때 얘 할 수도 있겠죠. 그치? 자, 그러니까 얘하고 또 얼마? 8개, 그리고 7개, 7개, 맞나? 7개, 7개가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식사하게 보니까 23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23개의 원소까지 다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얘네 들어오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거를 할 거냐? 라는 말이죠. 근데 겹치는 문제가 좀 많긴 하네요. 자, 예를 해볼게요.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예, 13번, 13번도 먼저 볼게요. 네, 13번, 13번 차려볼게요. 자, 13번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집합 A는 2, 3, 5, 7이라는 원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원소의 개수가 4개 있으니까 공집합 빼고는 부분집합이 15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A1이다, A2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분집합일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원소 중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부분집합에서 가장 작은 놈을 찾자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거를 A1에서 최소 원소가 A의 1, A의 2에서 A의 15라고 할 때,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2라고 이야기하는 게 최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2가 최소가 되려면 요 놈 가지고 싹 다 부분집합 만들면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몇 개일까요? 8번 등장을 하겠죠? 그렇잖아. 요걸로 부분집합 만들 수 있는 게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2만 들어가면 돼요. 그 자리에다가. 자, 그리고 또요. 이번에는 3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최소원소가 3이다라고 해서는 어떻게 돼요? 2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5하고 7로만 구성이 되면 되죠? 그러면 얘는 몇 번? 4번 등장을 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5예요. 자, 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7로 구성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5 같은 경우는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2도 되네요? 2, 3, 4 다 되네? 2, 3, 4 다 되네요? 네.
2가 단독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죄송합니다. 16번이게 됐고요. 요게 8번, 요게 8번, 얘가 4번, 그 다음에 7은 한 번이죠. 7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몇 개가 될까요? 7은 잠깐만요. 3이 최소의 원소가 그러면 얘를 가지면 안 되고 합을 구해야 되니까 맞네요.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8번 맞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는 6번 맞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서는 6번이 된다. 4번이죠. 얘는 2번이 맞고요. 그리고 7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없겠죠. 7 하나 단독으로 있을 때 얘일 겁니다. 근데 합을 구하자 그러니까 2가 8번 나왔으니까 16일 거고 3이 4번 나왔으니까 12일 거고 5가 2번 나왔으니까 10번일 거고 7이 한 번 나왔으니까 7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역시 14번도 볼게요. 자, 14번 문제에서 보면 얘는 A가 (8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SX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X의 원소 중 최대에다가 최소를 두 개를 더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만족해야 될 거는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만족을 해야 하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게 1 더하기 8일 수 있죠. 얘랑 얘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안에 들어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럴 경우에는 2의 6제곱의 개수 6개? 2의 6제곱의 개수만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가장 작은 원소가 2고 7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2하고 7이니까 얘네들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걸로 개수가 나올 테니까 2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3 더하기 6인 경우도 있겠죠. 얘가 가장 작은 거, 얘가 가장 큰 거 이것들은 안 되고 얘네들만 될 테니까 이거는 2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4 더하기 5일 수도 있는데 얘는 한 경우밖에 없겠네요. 얘는 4, 5만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전부 다 더하시면 될 겁니다.